네,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무역 수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출이 전월에 비해서도 무려 15% 가까이 급감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중국에서 다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의 3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들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정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중국의 3월 수출이 왜 안 좋았는지 살펴보죠. 왜 충격이었냐? 작년에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는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게 M2M이 아니라 Y2I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작년 3월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좋았다. 그렇다면 올해는 정상화되면서 당연히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도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증권시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부양책이 나오겠지 하면서 중국 증시 올랐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인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봤을 땐 유럽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국가별 수출 증감률을 봤을 때 프랑스, 이탈리아, EU, 독일 등 이들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국까지 포함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유럽에서의 수출이 급하게 좀 줄어든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이걸 산업별로 보니까 지금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과 같은 정유와 같은 아주 1차 산업들에 가까운 그런 굴뚝 산업들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특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급감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석유, 석탄 같은 이런 쪽도 60%에서 30% 이상의 급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경공업 제품들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수출 쪽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국영제 업종의 하락, 지역별로 봤을 땐 유럽 쪽의 하락이 결국 수출 업종에 큰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중국 내에 살펴보게 되면 지금 경제 흐름을 수출이 좌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고 고정 투자가 중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수출의 약세는 GDP에는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보시면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고정자산 투자는 연율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수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적 요인도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면 1분기 GDP가 의외로 7%가 아닌 6%대 후반대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이렇게 지표가 부진하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지표가 부진해지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그로 인해서 발빠르게 대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부활시킬 것이다라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글로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품 통화와 상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은 이제 호주 달러인데요. 호주 달러가 다시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힘없이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달러가 비교적 강세였지만 다른 통화들은 견조하게 버텼는데 상품 관련된 통화들이 크게 밀리는 양상, 브라질 헤아라라든지 호주 달러라든지 캐네디안 달러 같은 것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상품주들 중에서는 광산주들, 리오틴토를 포함해서 BH 빌리턴, 그다음에 글렌코어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 다시 악세로 돌아서면서 영국 지수나 프랑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 수준을 넘어서거나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여전히 전저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 최근의 이제 양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또 지준율을 조절을 해서 뭔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쪽에서 스스로 이제 중국이 견인할 만한 요인이 없는 만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서 위안화를 더 약세로 이끄는 그런 요인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돈을 풀어서 내수 경기를 좀 더 부양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 빨라지고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내일 정도에 나올 지표, 이번 주에 나올 GDP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주말쯤에 중국이 또 깜짝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이는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증시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련 업종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주들이 약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럼 같이 밀릴 거냐?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펀더멘탈을 비교해 봤을 때 워낙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악재로 추가적으로 밀리는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워낙 가격적인 조정을 그동안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1대1로 정책과 함께 미세 통화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소재주라든지 산업재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소비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는 1대1로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저는 건설주들보다는 산업재 쪽의 종목군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산업재 중에서도 전력설비 쪽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과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은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부양책이 과거처럼 우리 시장에 미치는 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철강주의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1대1로와 관련된 그런 수혜업을 입을 만한 이 업종들의 상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지역은행주들의 흐름도 좀 보도록 하죠. 앞서서 오늘의 포인트에서 미국의 자이언뱅코프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BS 금융지주의 주가를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지역은행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흐름부터 일단 분석해 주시죠. 네, 전고점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먼저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이언뱅코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고점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킥코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견조하게 버티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US방코프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결국 미국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P2P, 즉 개인 간 거래를 점점 은행 거래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 간 거래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들 지역은행들은 그 2009년도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많이 늘리지 못했고 개인 대출을 늘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쪽에서 이런 대출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신력을 그나마 줄 수 있는 지역은행으로 끌어들여서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인수합병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은행들끼리도 서로 합쳐서 규모를 키우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지역은행들이 서서히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살아나려는 근거는 규모 확대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그 대출 쪽에서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P2P 대출에 대한 내부적인 흡수를 통한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지역은행들 외형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BS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지역은행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을 100% 인수 완료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측면이 있나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은행 상장되어 있는 게 3개가 있죠. DGB 금융지주가 있고요. BS 금융지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이 있는데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인수하면서 전라도 쪽에 전반적인 지역 금융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행, 과거 부산은행,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 쪽 그리고 부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가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경남은행을 100% 인수하게 되면 BS 금융지주는 관련된 자회사의 지분을 거의 모두 100%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BS 캐피탈 쪽과 함께 저축은행 쪽 이런 쪽에서는 크게 이제 성장 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남은행은 인수하면서 전체적인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증권 쪽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그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증권업 분위기에 의하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분기별 순이익이나 마진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ROE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흐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서서히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PBR 측면에서도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2배 이 정도의 수준은 못 간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0.7배, 0.6배 수준까지 빠져 있는 것이 아무리 못 가더라도 1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증권사의 목표가가 2만 원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저도 뭐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경남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모두 5월 달에 몰려 있는 만큼 5월 달까지 주가가 가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5월 달까지 저가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주가를 싸게 사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싸게 사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2만 원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은행주 중에서는 이익 증가의 폭, 그다음에 성장의 폭, 외형 확대의 폭이 가장 탑픽이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S금융지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마무리를 짓는 5월 말까지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향후에 좀 더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신데요. 5월 말까지는 좀 더 저가 분할 매수에 나서자라는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확인해봤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시장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